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제가 저번 LS 에코에너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에서 현재 10월부터 히토류 국유화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로 히토류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금일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심화가 되면서 히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어 한다라는 뉴스요. 여기서 LS 에코에너지는 반사 이익을 좀 거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헤드라인 다시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중국에서 10월부터 히토류 국유화 조례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유화 조례란 어떤 것이냐? 중국에서 히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을 하고 이 개인과 조직에서 히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죠. 이 뜻은 이 히토류를 무기화를 한다는 것에 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히토류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방산에서의 제일 중요한 첨단 무기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 1순위가 중국이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부나 기업에서는 다른 대안처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심화가 되면서 히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좀 치솟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여기서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와 어떤 상관계가 있길래 히토류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LS 에코에너지는 이 과거에 베트남 광산 업체와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200톤을 시작으로 내년 500톤 이상 조달기로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LS 에코에너지 측에서 밝힌 바로는 올해 4분기부터 히토류 관련 매출이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LS 에코에너지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 중국에서의 통제권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부에서 대안초로 LS 에코에너지의 히토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히토리를 통해서 네오디뒼 연구 자석이라는 것을 생산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중에서 이 네오디뒼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네오디뒼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뒼 연구 자석이죠. 이 네오디뒼 연구 자석은 뭐 전기차 구동 모터나 내연기관차 모터, 풍력 발전 터빈의 모터, 가전제품들의 모터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짝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기대할 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가속화, 이로 인해서 이 풍력 발전소도 늘어나면서 네오디뒼 연구 자석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LS 에코에너지 매출의 히토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이 짤막하게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금일 NS 에코노미가 2.5% 정도 상승 중에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기간 조정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거의 5거래일 정도 이렇게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을 지지해 주는지가 제일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가격 레인지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480일 이평선까지의 피력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LS 에코인지 상승시 대응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 상승시 같은 경우 먼저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도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9월 27일이죠. 9월 27일도 결국에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긴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저항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호재성 뉴스나 뭐 이러한 뉴스가 있을 때 이 강한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좀 상당히 나와주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그리고 2차적인 저항대인 2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가격선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수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을 제외하고서 이 거래일째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 부분 약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LS 에코는 그래도 상승의 모습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라는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이라고 한다는 점은 연기금에서 꾸준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알아보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권혁철이었습니다.